네, 스타타를 활용한 통계 이론 및 실습 교재 중에서 제9장 분산 분석과 공분산 분석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4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게 될 내용은 분산 분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실행 명령문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이론 분산 분석 및 비모수 검증에 대한 분산 분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의 내용은 다원 분산 분석과 상호작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에서 조절 효과라고 배웠죠. 그래서 그 조절 효과에 대한 분석을 같이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다별량 분산 분석과 공분산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절인 분산 분석의 개요와 명령문 구조 중에서 분산 분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종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산 분석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아노바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아노바의 분석의 어떤 뭐랄까요? 축약어는 Analysis of Variance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AN이 축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of의 O, 그 다음에 variance의 VA 해서 아노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노바 분석이다 그러면 분산 분석, Analysis of Variance, 즉 분산의 분석이다 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분산 분석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독립변이는 일반적으로 명목척도, 우리가 명목척도라는 게 뭘까요? Yes와 No가 될 수도 있고 차가 있냐 없냐, 그리고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할 때 스파게티를 먹을까 아니면 한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일식을 먹을까, 즉 그 변수들 간의 하나의 어떤 순서나 아니면 어떤 값의 차이가 없는 그런 척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척도들에 대한 것을 독립 변수로 하고요. 그리고 종속 변이는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연속 변수, 등간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간 척도인 경우에 우리가 분산 분석을 시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따지게 된다 그러면 종속 변수의 어떤 그런 등간 척도에 실질적으로 이 명목 척도, 우리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수준 또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 변수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로 다루게 되는 내용은 성별,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체질량 지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이 집단 간의 BMI, 체질량 지수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타나게 되는가라는 것을 분석한다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는 원래 원인과 결과라고 이렇게 규정을 반드시 짓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아니고 그 집단 간 또는 수준 간의 속성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종속 변수, 반응 변수가 서로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분산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평균과 비율의 차이 검증하고 회귀 분석과의 비교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평균과 비율의 차이 검증에서는 우리가 평균과 비율의 차이 검증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집단이나 속성이죠. 남자냐 여자냐 라는 부분이죠.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키의 차이, 몸무게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우리가 평균과 비율 차이 검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독립 변인의 수준이 두 개의 집단 또는 속성에만 한정하고 있는 검증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두 개도 되지만 두 개 이상의 집단에 대한 평균값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이고요. 평균을 갖다가 검증하는 게 아니라,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간 분산의 차이를 이용한 검증 방법이다라는 측면에서 평균과 비율의 차이 검증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회귀 분석은 우리가 하나의 종속 변수, 그리고
연속 또는 집단 수준의 차이를 검증이 가능한 거죠. 독립 변수로서. 그래서 종속 변수는 주로 연속 척도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고급적인 통계 분석 기법을 배우게 되면 이항이라든지 다항, 순위 등의 로진 모형 또는 가산 변수, 카운팅할 수 있는 변수의 어떤 포화성 음양 회귀 모형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하나의 종속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개의 독립 집단 또는 수준 또는 독립 변수들의 영향관계,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회귀 분석이고요. 분산 분석은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 이상의 종속 변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 척도는 연속 척도 또는 등간 척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가 대부분 집단 또는 수준의 명목 척도로 이루어진 경우에 분산 분석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배우겠지만 독립 변수가 연속 중도를 포함하는 경우에 공분산 분석이 수행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공분산 분석이라는 것은 이런 연속 척도인 독립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명목 척도의 수준 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공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회귀 분석이나 분산 분석과 또한 다르면서 유사한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분산 분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평균과 비율의 차이 검증이라든지 다중선형 회귀 분석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분산 분석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추정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분산 분석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할 때 우리가 그 추정 통계량을 어떻게 산출해내는지도 어렴풋이 짐작해서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의 비율인 F 통계량으로 산출을 하고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을 검증하는 방법이 분산 분석이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연속 변수의 총 변동, total sum of square는 집단 간 분산, 즉 집단 간의 분산과 집단 내의 베리에이션, 즉 분산이 있죠. 그래서 이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으로 이 총 변동을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해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집단 간 분산 대비 집단 내 분산의 비율로서 우리가 F 통계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해서 F 분포에 근거해서 우리가 P값, 즉 통계적 유의 수준에 근거해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sum of square 부분은 독립 변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수. 여기서 보면은 모델이죠. 모델 MSS라고 되어 있죠. 모델 sum of squar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한 앞서 얘기한 독립 변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 즉 집단 간 분산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 집단 간 분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체계적 분산,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는 분산이 되는 거죠. 수준별로 분산을 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모형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모형의 분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단 간 분산의 합과 그리고 설명되어지지 않는 잔차의 합, 즉 설명되지 않는 집단 내 분산의 비율,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체계적 분산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모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잔차의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산으로 나누어서 분해한 다음에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F 검증을 실시하게 되는 거고요. F 검증은 기무가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다, 즉 집단 간 수준 간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 가정은 각 그룹들 간의 분산은 동일하다. 여기서 보면은 분산이죠. 분산. 표준 편차의 제곱은 각 1집단에서 K집단까지의 분산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어느 한 특정 수준이나 집단이더라도 분산이 다른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집단 간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도달해 갈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앞서서 총 변동은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으로 분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집단 간 분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에서 집단의 평균의 제곱의 합이다. 전체의 합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어떤 특정 집단, K라는 집단의 평균에서 그 K라는 값의 어떤 분산의 값을 제곱을 해가지고 또 나타내는 것은 설명되어지지 않는 비체계적 분산인 집단 내 분산의 합으로 표현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총 분산은 이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유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허용되어질 수 있는 임의로 정해줄 수 있는 자유도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F값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평균 집단 내 어떤 체계적 분산 대비 비체계적 분산의 비율로서 표현이 되고, 이 비율은 결과적으로 F 통계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 F 통계량이 F 분포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통계적 유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적 유의 수준을 우리가 0.1, 즉 90% 유의 신뢰 구간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보다 작으면 결과적으로 기무가설, 집단 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모든 우리가 통계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가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규성, 즉 두 모집단에서의 종속 변이는 대부분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에 대한 가정,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표본의 개수가 30개 이상이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정규 분포의 가정을 충족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상태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굉장히 소규모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분산 분석을 할 경우에는 정규성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표본이 대규모일 경우에는 정규성 검증을 반드시 하지 않고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분산의 동질성 부분입니다. 모집단의 분산은 동일하다. 즉 분산이 동일한 상태에서 우리가 분산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모집단의 분석이 동일하다라는 발액 검증을 우리가 나중에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추출의 독립성 부분입니다. 추출된 관측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즉 상호 관련성이 높다 그러면 바이어스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타입 1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면서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상당히 많이 저해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새로운 용어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보면 1원, 2원, 3원, 다원 있습니다. 그래서 1원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 어떤 독립변인의 수준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고요. 독립변인이 하나, 2원은 2개, 3원은 3개, 다원은 3개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독립변인이 집단이 몇 개가 되냐. 우리가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네 가지 집단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네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4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성, 여성은 2집단으로 되어 있는 거고 또는 2수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복제냐 반복이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반복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T 검정에서 평균과 비율 검정에서 우리가 그룹와이즈라고 있는 전과 후 검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또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시력의 차이 검정을 할 때 우리가 또는 우리가 의학 분야에서 어떤 임상 시험,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고 백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백신을 맞은 사람과 그리고 실제 백신이 아닌 어떤 가상의 어떤 비타민을 주입받은 사람이 전과 후에 어떤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같으냐 안 같으냐라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이때는 반복된 표본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중에 분산 분석에 대한 이해를
크게 도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분석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추규영이라는 분이 제공을 해 주셨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론과 이온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독립변수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은 하나의 독립변수, 수준은 2개 이상이 되겠죠. 이온 배치 분석은 2개의 독립변수, 수준은 여러 개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집단과 수준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보면은 아까 얘기한 시리얼의 종류라는 독립변수가 있다면 이런 코코볼, 콤프로스트, 오레오, 오즈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어떤 그런 상품들이 많겠지만 일단 이게 대표적이다 그러면 이 3가지만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3가지 수준 또는 3가지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 또 복제도 있죠. 레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플리케이션은 여러 집단들에 대해서 반복할지 안 할지를 얘기하는 부분, 즉 반복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복제 또는 어떤 전과 후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분산 분석의 내용은 우리가 또 뒤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산 분석의 종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분산 분석 또 우리가 앞서 얘기한 웹사이트에서 본 것처럼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원웨이 아노바 종속 변인이 1개이면서 독립 변인의 수가 1개. 그렇지만 그 후자의 집단이 2개 이상일 때 각 집단의 분산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이론 분산 분석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원 분산 분석 또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이라는 것은 종속 변인이 하나이면서 독립 변인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별량 분산 분석, 이기 전에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 다음에 다원 분석 또는 삼원 분산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삼원 분산 분석은 독립 변인의 수가 뭐예요? 3개 이상일 경우에 3개일 경우를 삼원 분석이라고 하고요. 다원 분산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3개 이상일 경우로 우리가 다원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별량 분산 분석이 있는데요. 요거는 멀티베리에이트 아노바라고 하는데요. 다별량, 즉 여기서는 종속 변인 또는 반응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종속 변수들이 2개 이상인 경우에 그 2개 이상인 변인들의 2 집단 이상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 다별량 분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합이 되어지겠죠. 다별량 이론 분산 분석, 다별량 이원 분산 분석, 다별량 삼원 분산 분석, 다별량 다원 분산 분석으로 이렇게 또한 구분이 엄밀하게 따지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분산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앙코바라고 얘기합니다. 앙코바. 그래서 이 앙코바 공분산 분석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Analysis of Covariate Analysis죠. Covariate Analysis 분석입니다. 다별량 분산 분석에서 특정한 독립 변인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독립 변인은 통제 변수로 제어하는 분석 방법을 우리가 공분산 분석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특정한 변인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른 변인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공별량으로 그 효과를 제거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앞서 다른 어떤 다별량 분석과 다르게 또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다중선행회귀 분석과 다르게 공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분산 분석의 종류에서 조금 쉽게 시각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분산 분석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은 이거는 생물정보학을 공부하시는 친구인가 봐요. 생물정보학에 관련된 내용에서 이분이 분산 분석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여기 보면 아까 분산 분석의 과정에서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분포가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룹 1, 그룹 2, 그룹 3의
평균의 차이가 얼마인가라는 것을 분석을 한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평균의 차이를 검색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between 그룹 집단 간 차이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within 그룹 variance, 그래서 앞서 얘기한 집단 간 그룹의 분산 대비 집단 내 분산 비율, 이렇게 하는 거죠. 집단 간 분산을 집단 내 분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F 통계량을 산출하고 이것을 F 통계량에 기반해서 F 분포에 근간해서 P 값을 산출해서 기무가설의 채택 여부를 분석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조금 설명하기 쉽도록 해서 분산 분석의 종류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1A 아노바 부분에서는 독립 변인 1개, 종속 변인 1개. 그래서 보면은 독립 변인이 1개, 그리고 종속 변인이 1개. 우리가 반응 변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독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을 얘기하죠. 여기서 팩트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맹목적도를 숫자로 0101로 이렇게 해서 더미 변수화 시킨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요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학습급 기술의 테크닉 유형별로 또는 수준별로 또는 집단별로 실질적으로 시험 성적이 얼마만큼 달라지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원 분산 분석은 여기 보면 두 가지죠. 몸무게의 감량은 운동량 또는 운동량이지만 여기서는 운동의 수준, 저강도 운동, 중강도 운동, 고강도 운동으로 할 수가 있고요. 운동의 시간의 양, 낮은 수준의 운동 시간, 높은 수준의 운동 시간, 중간 수준의 운동 시간, 이렇게 요인으로 분류할 경우에 실제 체중 몸무게가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또는 성별로 또한 어떻게 감소하는가, 차이가 얼마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종속 변이는 똑같이 하나이지만 보면 독립 변인이 2개가 되는, 요인이 2개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원 별량 분산 분석, 우리가 마노바라고 얘기했죠. 멀티베리에이트, 멀티웨이 어널리시스 오브 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종속 변인이, 즉 반응 변수가 몇 개가 있어요. 애뉴얼 인컴하고 학생의 대학 등록금 빌리는 걸 대출이라고 보면은 대출량,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엔 교육 수준에 의해서 교육 수준, 집단 간 또는 교육 수준 간 또는 교육의 정도별로, 정도 집단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분산 분석이긴 하지만 뭐예요? 종속 변수가 2개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투웨이 마노바 또는 멀티베리에이트 투웨이 노바라고 되겠네요. 부분에 대한 차이 검증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내서 각각 보면 2개가 되는 거죠. 독립변이 2개 읽다도 간다. 그래서 투웨이 마노바라고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공분산 분석에 대한 얘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알고자 하는 학습 기술을 중점에 두고 나머지는 공별량으로 쳐지는 현재의 성적은, 그래서 나중에 성적, 시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의 성적이나 과거의 성적의 어떤 공별량, 같이 변동하는 양이 실질적으로 시험 성적에 미친다는 것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 학습 기술의 효과를 순수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공분산 분석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은 R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라서요. 저희는 스타타이기 때문에 실습은 우리가 실제로 스타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산 분석에 있어 가지고 명령문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배치, 이런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원웨이라는 명령어 또는 아노바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일 경우 아노바를 사용하고, 다별량 분산 분석일 경우는 마노바, 멀티베리에이트 아노바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공분산 분석에서는 앙코바 명령어를 사용한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실습할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1A라고 명령문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보면 response on the variance variable이죠. 그래서 종속 변인, 즉 반응 변수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요인 변인, 독립 변인을 여기다가 써주고요. 그 다음에 if 조건문, in 한정문, 그리고 웨이팅이나 옵션 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옵션을 보면 본페로니 또는 셰프, 그다음 시닥에 대한 것을 갖다가 검증을 각각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에서 요약표를 생성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할지 말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기타 옵션 부분에서 보게 되면 표를 분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척지를 하나의 집단으로 처리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결척지가 많은 변수들을 다룰 때 그 집단은 또 하나의 집단으로 수준으로도 분류해서 우리가 분산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옵션으로 나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웨이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웨이 분석을 보게 되면 명령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실제로 여기서 주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help 1A 하면 되겠죠. help 1A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명령문이 뜹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거 자, 그러면은 1A는 one way analysis of variance다 라고 되어 있고요. 1A 여기서 보면은 다 쓰지 않아도 우리가 추가해서 OM만 써도 1A라는 명령어다라는 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response variable, 그 다음에 fact variable이 그 다음에 오면 된다라는 거고요. 옵션에서는 본페로니, 셰프, 시닥, 그리고 태블레이트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미싱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용 방법은 이렇게 몸무게와 처치 집단 수준 또는 집단이죠. 그래서 원웨이, 몸무게, 그리고 트리트먼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옵션으로 태블릿, 그죠? 표를 만들어 준다. 그 다음에 다중 비교 분석을 본페로니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셰프 다중 비교 분석 통계량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갈까요?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 네, 갑자기 이쪽으로 들어갔네요. 자,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아노바는 대부분 다별량 분산 분석이 마노바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산 분석 기법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문을 보게 되면 아노바라는 앞에 접두 명령어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 당연하겠죠. 종속 변수 또는 반응 변수 이름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텀 리스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독립 변인들이 오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리피티드, 만약에 반복되어진 거면은 우리가 그 반복되어진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셜, 한계 재코팝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시퀀스, 그 다음에 no constant, 아노바 또는 회귀 분수에서 상수항을 압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상호작용 옵션 부분에서 우리가 샵과 샵 두 개가 있습니다. 샵 하나는 우리가 상호작용 효과만 보고 나머지 주효과는 또 주효과대로 분석을 또 변수를 삽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샵이 두 개다 그러면 주효과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효과를 동시에 같이 실행해서 보자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중에 또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아노바 분석 명령입니다. 실행 명령문은 마노바 부분은 아노바와 달리 집단의 평균들의 벡터를 비교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아노바의 명령으로는 실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노바라는 실행 명령어가 있다는 거고요. 마노바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디펜던트 베리어블 리스트가 두 개 이상의 총속 변수라고 그랬으니까 총속 변수를 각각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등호 표시를 해가지고 이 등호 표시 왼쪽은 총속 변인, 즉 반응 변수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독립 변인들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텀 리스트 부분은 이렇게 해서 독립 변인들에 대한 얘기다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앙코바는 여기서 안 나와 있나요? 앙코바는
추후에 또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아노바 한번 보겠습니다. 아노바에 대한 것을 헬프 명령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Analysis of Variance and Covariance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게 되면 아노바 다음에 변수 이름 나오고요. 그 다음에 term list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repeated에 대한 것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있네요. 아노바 시스톨릭, 아마 시스톨릭에 대한 것을 총속 변수, 반응 변수라고 드러그의 종류에 대해서 시스톨릭의 드러그의 종류별로 집단 또는 수준별로 어떤 시스톨릭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값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 투웨이 같은 경우는 또 총속 변인이 2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상호작용 부분에 대한 효과, 그리고 요거는 샵 2개를 해서 주 효과와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를 같이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효과를 보는 부분들을 분석하는 게 되고요. 우리가 3원 분산 분석 3-way 팩토리얼 아노바라고 하는 부분은 아노바 있고, 그 다음에 종속 변인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 변인에 대해서 나와 있고, 샵, 그리고 매스와 템프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다원 분산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또한 단순하게 이렇게 샵 2개를 표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템프와 케미스트리와 매스 이 3가지 종류의 각각의 상호작용들까지도 같이 표현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앙코바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나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앙코바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한번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노바에 대한 것들도 여기서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and Covariance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노바, 그 다음에 총속 변수 리스트, 그 다음에 등호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 변수들 리스트 적으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프라이머리와 엑스트라라는 종속 변인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도 보면 앙코바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앙코바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앙코바는 사용을 안 했는데 여기서 보면 앙코바가 마노바, 앙코바가 따로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앙코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마노바나 아노바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아노바를 이용해서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앙코바 분석은 이렇게 해가지고 앙코바를 아노바로 하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 독립 변인의 연속 변수 값은 이렇게 C점을 붙여주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도 상호작용 효과 부분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따로 변수 명령어가 없더라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서는 아노바로 그대로 사용을 했죠. 공분산 분석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분산 분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대한 내용은 또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그죠? 그래서 2절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론 분산 분석, 아닙니다. 분산 분석의 개요와 명령문 구조 1절에 대한 동영상 학습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